방금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국민들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종경 조사 오늘도 거부하시는 건가요? 사후 개혁 선포는 관여 안 하셨습니까? 네, 폐기는 왜 승인하셨나요? 오늘 청사로 들어간 시간이 보니까 오전 9시 1분이었습니다. 9시 조사 통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시간을 조율할 때 윤 전 대통령 측이 9시 말고 10시로 늦춰달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당시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늦을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9시 1분에 도착했습니다. 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기싸움보다는 일단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피의자 어떤 그 원칙을 좀 지켜달라 이런 것을 좀 강하게 좀 표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할 때 이제 지하로 가겠다 이 문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포토라인이 반드시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다 활용해서 지하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규정을 이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실랑이가 있었고 또 통상적으로 또 시간 같은 경우도 이런 조사를 할 때는 보통 10시에 합니다. 10시에 하는데 특별히 또 9시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조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금 현재 특검에 관련된 모든 조사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싸움이라고 하니까 지난주 1차 소환 조사 때 사실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신문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춘 부의장. 이번에는 이 박창한 총경이었죠. 지난주에 이 신문을 직접 했었는데 이번엔 지원만 한다고 합니다. 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 준 걸까요? 일단 또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쓸 텐데 그거에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수사에 좀 비협조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끝내는 또 응하는 1차 때는 원래 비공개로 끝까지 가겠다고 하다가 당일날은 공개로 갔고 오후엔 또 박총경이 그 수사하면 안 하겠다고 응하다가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끌지 않았습니까? 이번 2차 소환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좀 늦을 거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고 약간의 기싸움 이런 지연 전략을 펼치려고 보이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박총경이 처음에는 원래 이 체포영장 방해 지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경찰인 그 박총경이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혹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박총경이 할 경우 난 또 거부하겠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연 전략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되 그냥 검찰이 주도하는 쪽으로 간 걸로 보이고요. 아마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다양한 수를 갖고 왔을 것 같아요. 이 특검 조사를 본인이 해봤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좀 지연시키고 어떻게 거부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왔을 텐데 저는 특검도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많이 마련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2차 소환 조사 때는 뭔가 지체되는 것 없이 최대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켜보시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이후에 이번 주 소환 조사한 인물들을 보면요. 오늘 수사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했던 인물들 보고 오시죠. 국무회의 사후 문건 작성 폐기 의혹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포 저지 혐의 관련해서 오신 건가요? 한 말씀만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신 거 맞나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성준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출석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조사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요. 한 전 총리, 그리고 안덕근, 유상임, 이주호 이렇게 장관들이죠.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없었는지 불러서 조사한 걸로 보이고요. 또 대통령 경호처 사람들을 불러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본 것 같습니다. 홍 전 의원님, 수사망을 점점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런 어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어떤 흠결 여부는 이미 지난 1차 검찰에서 조사를 했었고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재판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검으로서 보강 수사인 것 같고 지금 특검에서
새롭게 조금 하고 있는 것은 체포 저지한 어떤 그런 것, 또 외환 유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좀 새롭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외환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과잉 수사 어떤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 외환 유치가 형법 82조에 보면은 적국가 통모하여, 즉 이제 짜고 대한민국의 전단, 즉 전쟁을 도발하는 어떤 그런 건데, 과연 그때 당시 무인기가 설사 뭐 대통령 지시 여부를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게 북한과 적군과 미리 짜고 통모한 어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은 잘 아신 것처럼 오물풍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의 어떤 비난과 비판이 좀 들끓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는 대응을 안 하냐 뭐 이런 어떤 차원이었는데, 뭐 이런 어떤 차원 때문에 외환까지 들여다보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과잉 어떤 수사적 어떤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좀 과잉 수사다라는 개인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최 교수님, 오늘 2차 조사 이후에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또 주목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또 내용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죠.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전혀 안 될 거다 100%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오늘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불러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충분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조사 끝나고 구속영장 청구가 될지 아니면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다음에 한 번 더 부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전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자꾸 이제 출석 시간을 조율하려고 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 청구의 조건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번 경찰의 출석 요구도 3번이나 거부를 했죠. 한 번 또 이번에도 특검의 조사 요구도 한 번 거부를 했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증거 인멸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 외환유치 관련해서는 홍성준 의원이 얘기한 거는, 홍석준 의원이 얘기하신 거는 외환유치죄 그것만 얘기하는, 그 밑에도 다른 죄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적죄라든지, 이거는 통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되고, 최근에 그 실제 드론 사령부의 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그게 북한에 드론 날려보내고 그걸 북한에서 반발하니까 그걸 잘했다고 뭐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뭔가 자극을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정당하려고 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크기 때문에 외환유치죄가 아니라도 그 관련된 여러 다른 죄목들이 있어서 통모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